자, 시작해 봅시다. 24년 10월 29번부터 오늘 내지문 할 건데 24년 10월, 11월 모의고사가 이제 특히나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날 때 출제되는 문제들 수준이다 보니까 고3 3월 모의고사랑 거의 맞닿아 있어요. 사실상 겨울방학 한 번 차이지, 그지? 전년도 10월, 11월은 다음 년도 3월 난도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난도가 조금 소재도 소재지만 이제 글의 쓰임새나 어떤 소재 같은 것들이 좀 익숙치 않은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용 파악 확실하게 좀 해두셔야 되겠고 주제 파악이랑 좀 잘 하시면서 쌤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Coordinated Place Preference라는 소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부터 좀 익숙치 않죠? Conditioned, sorry. 컨디션드 하게 되면 조건화가 된 위치의 선호도야. 그러니까 조건화가 된 위치의 선호도. 글자 그대로죠. 어떤 연습이나 훈련을 통해서 그 장소가 선호되어지는 선호도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조건화가 된 장소의 선호도는 방식입니다. over-ing. finding out, 찾는 방식이야. 뭘 찾냐면 what animals want. 그러니까 이게 what의 finding out의 목적어가 지금 what절로 나온 거고 want의 목적어가 빠진 형태의 불완전한 문장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을 찾는 방식을 우리가 이제 conditioned place prefere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연구진들은 훈련을 시켰어요. 동물들이죠. associate one place, 한 장소와 with 뭐를? an experience, 또 하나의 경험을, 하나의 장소와 경험을 연관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어. such as, 예를 들어 경험에 대한 구체적 예시죠. 음식이나 혹은 시끄러운 소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경험을 연관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대요. 그리고 and another place니까 여기에서 one place와 another place의 대조군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여기 자연스럽게 another place 다음에 with라는 전치사 마침 또 줄도 예쁘게 맞춰서 쓴 거 보니까 얘가 또 A, 얘가 또 B로서 지금 여기 뭐 생략돼 있다? associate 생략돼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 그지?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그 목적이 첫 번째, 하나의 장소는 음식과 시끄러운 소리 같은 것들과 같은 경험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장소를 또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이게 핵심이죠. 완전히 다른,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줍니다.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완전히 다른 그 무언가의 장소와 연관을 짓는 거야. 또 그 완전히 다른 그 무언가의 장소는 이 where로 또 받고 있습니다. 관계부사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보통 그곳에서는 nothing happens.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아무것도 보통 일어나지 않은 완전히 다른 그 무언가와 또 다른 장소를 연관시키기 위해서 동물들에게 훈련을 시킨더라. 그러니까 먼저 장소 두 곳에다가 동물들을 훈련시켜 놓는 거야. 한 곳은 좀 뭔가 좋든 나쁘든 연관짓게, 어떤 한 행동과 연관짓게 만들어서 그 공간을 만들어 놓고, 또 다른 공간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공간을 만들어 놔서 그 둘을 연관시키는 거지. 그치? 거실과 내방, 인간으로 얘기하자면, 그치? 어쨌든 장소를 변화시켜서 거기에 따라서 경험을 시킨다. 그 두 장소들은 are made, be made 다음에 지금 형용사 나온 거야. obviously는 그 부사로서 꾸며주고 있는 거고, 두 장소는 만들어졌어.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졌어.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it as easy as possible. 가능한 한 쉽게 만들기 위해서. 뭐가? for 명사가 to 동사 하는 것을. 어순 잡았니? 지금 as라는 장치가 들어갔을 뿐 make it 혁명 어디야? 여기 to 부정사 여기 나온 거야. 무슨 어순? 가목적어, 진목적어 어순. 오케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이제 가목적어, 직목적어는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나 혹은 대절의 패턴으로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투부정사의 주어를 폴명사로 나타내는 게 지금 요 모양이라는 거 알 수 있겠고,
참고로 요 형용사가 지금 나온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에 나온 자리에다가 뭘 쓴 거냐면 요 앞뒤에다가 as 장치 건 거야. as possible 건 거야. 아, 이거 해석하기도 쓰기도 힘들겠다. 그치? 주어는 만들어. 형용사하게 만들어. 가능한 한 형용사하게 만들어. 뭐가? for 명사가 to 동사하게 하는 것을 형용사하게 만드는 거야. 해볼래? 뭐 껌 밟은 느낌이 들었어. 미안. 자, 다시. 두 장소는 분명히 다르게 만들어졌어. 아까 얘기했던. 뭐 하기 위해서? 쉽게, 가능한 한 쉽게 만들기 위해서. 그 동물이 뭐 하는 거를? 연관 짓는 걸. 각각의 장소를 뭐와? with what happened to it. 그 동물들에게 일어났었던 것. 어디에서? 그곳에서. 그 동물들에게 일어났었던 것. 그것과 같이 연관 짓는 것을 가능한 한 쉽게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다르게 한 거야. 이 말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두 장소를 완전히 분리했단 말을 지금 이렇게 구구절절히 쓰는데 구문 있죠? 가목적어, 진목적어 그냥 쓰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as possible 같은 장치를 써가면서까지 썼으니까 이거 쓸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서술형 연습 꼭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 동물에게 일어났었던 것 what의 주어가 빠진 상태에서 자동사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w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 앞서 이어서 두 번째로 지금 what절 나오고 있는 거야. 명사절로서. 그래서 완전히 다르게 한 거죠. 한 곳에서 뭔가 경험을 하게 만들고 어떤 곳에서는 아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그래서 그 동물의 선호도 뭐 for being in one place or another place 이런 한 장소나 그 다른 장소에 연이어서 있는 것에 대한 동물의 선호도는 is measured 측정되어집니다. both before and after에 의해서 그 동물의 경험 전 후에 의해서 in the two places 그 두 장소들 속에서의 그 동물들의 어떤 경험 이전이나 경험 이후 둘 다 측정이 되게 되는 거죠. 다시 지금 여기 for being in 나왔으니까 비동사 다음에 전명구 나오게 되면 얘 있다라고 해석하자고 했지. 근데 지금 동명사의 for ing로 나왔으니까 있는 것이라고 해주셔야죠. 한 장소와 연이어 다른 장소에 있는 것에 대한 동물의 선호도가 측정이 되어진다고. 앞서서 얘네들이 한 장소와 또 다른 장소의 경험으로 그렇지 않은 것과의 연관성을 두는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이 장소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한다? 이 동물이 그 경험, 즉 방 안에서의 경험, 이 두 장소에 있는 것에 대한 그 경험을 어떻게? 그 두 장소에서의 경험이 전과 후로 나타나는 거지. 좀 더 구체적인 얘기. 즉 그래서 만약 변화가 있다면, shift가 있다면 어디 안에서의 변화? 장소에서의 변화. 명사절에 지금 전치사 뒤에 있으니까 where절은 명사입니다. 똑같아요. 뒤에 완전한 문장. The animal, 그 동물이 choose to spend, 쓰기를 선택한 곳. It's time, 그 동물의 시간을 for the reward, 이 보상을 위해 그 동물의 시간을 사용하기를 선택했던 그 장소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 이것은 뭘 시사하는 거겠어? 데디아를 시사하는 거겠지. 동물이 좋아하는 거야. 그 경험을. 그리고 동물이 is trying to repeat it. 그것을 반복하려고 노력하는 거겠지. 다시. 변화가 있다면. 그러니까 얘가 전과 후의 변화가 있는 거겠죠. 이 두 장소 중 어떤 곳이든 그 장소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얘가 변화가 있어. 어떤 변화? 그 안에서의 변화. 그 동물의 시간을 또 사용하기를 선택하는, 보상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선택하는 그 장소에 변화가 있다면 그건 뭘 시사하는 거겠어? That 그 동물이 경험을 좋아하더라. 또 다시 한번 거기에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그 동물이 is trying to repeat. 그 경험을 계속해서 반복하려고 노력하더라. 라는 걸 시사하게 된다는 거지. 그치? conversely, 네모 갖춰두시고, 얘는 딱 반대가 되겠죠.
자, conversely 네모칸 쳐주시고,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문은 29번 지문, 어법 지문입니다. 어법. 그러면 어법 지문이 지금 이런 연결사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놓여져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뭐 여기 for example도 있죠. 순서 삽입 포인트로 놓기에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는 거야. 반대로 만약에 그 동물이 now avoid, 이제 피하려고 해. 그 장소를. stimulus, 자극이 나타났던 장소. 지금 appear가 자동사인데 명사 다음에 뜬금없이 주어 동사 나왔다라는 건 여기 자동사란 얘기는 얘네만으로도 완전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장소에 명사까지 나왔으니까 뭐 생략? 관계부사 where 생략돼 있다는 거 알 수 있겠네. 혹은 뭐 in which도 괜찮고요. 그죠? 그래서 그 자극이 등장했었던 그 장소를 피하고 싶어 하게 된다면 또 start, 여기에서 end 다음에 start 나왔으니까 아직까지도 if절이야. 피하고 싶어 하고 뭐 하고 싶어 한다면 start, 시작하고 싶어 해. 이제 시작해, 선호하기를. 그 장소를 it did not experience it. 그 동물이 그것을, 그 경험을 하지 않았었던 그 장소를 선호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자극이 있었던 곳은 피하면서 앞에 전자가 되겠지? 뭔가 음식이 됐든 시끄러운 소리가 됐든 있었던 첫 번째 장소, 그 자극이 있었던 장소를 피하고 아무런 경험을 하지 않았던 장소에 대한 선호도를 시작하게 된다면 그럼 뭐겠어? 그것은 또 뭘 시사하겠어? 니네가 이거 추론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곳을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앞서는 곳을. 거길 피하고 딴 곳을 선호하게 되는가? 그 앞서 장소는 싫어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동물이 알게 돼. 뭐를? 그 자극이 뭐였다는 걸? 언짢게 되었다는 걸. found가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보호로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자극이 언짢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걸 시사합니다. 그 동물이. 싫어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걸 또 구체적으로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쥐들이 암을 가진 쥐가 있었어. 암을 가진 쥐들이 보여줘. 뭘 보여주냐면 선호도를 보여줘. for the place, 장소에 대한 선호도를. 어떤 장소요? 또 place 다음에 이번에 where 생략 없이 나왔네요. 그렇죠? 완전한 문장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have been given인데 more been까지 이제 목적어가 나왔어. 얘 수동태인데 얘들아, 지금 be given 다음에 명사 나오게 되면 given은 받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형식 수요동사 기억하셔야 돼. be given 다음에는 두 가지 패턴이 나올 수 있어. 수요동사다 보니까. 첫 번째, 일반 명사가 그냥 하나 뚝하니 나오면 얘는 받다라고 해석이 돼. 이 명사를 받다. 주다의 반대말이 되는 거죠. 근데 전치사 to에 이끌어진 명사가 나오게 되면 얘는 받다가 아니라 이 명사에게 주어지다라는 수동 의미가 돼. 이런 것도 이제 해석하실 때 꼼꼼하게 좀 윤활작용의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암이 있으니까 고통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몰핀을 받아왔었던 그 장소에 대한 선호도를 보여주게 되는 거야, 이거야. 몰핀 모를까 봐 설명 나오고 있죠. 몰핀이 뭐 하는 거야? 약인데 used to relieve pain,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약인 이 몰핀을 받는 그 장소에서 선호도를 보여준다 이거죠. 왜? 내 고통이 경감되니까. 그치? 줄어드니까.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어디라기보다는, 그럼 이와 반대가 되겠죠. 그쵸? where they have received, 그들이 받았었던 뭐를? saline, 밑에 나왔죠. 식염수, 그치? 식염수를 받았었던, 그치? 그런 장소보다는 고통을 줄여줬던 몰핀을 받았던 그 장소를 더 선호하게 된다. 반면에, 그러면 누구의 반면에? 앞에 건강한 쥐가 되겠죠. 그렇죠? 암이 있는 쥐와 반면에 건강한 쥐는요, developed, 만들더라. no such preference, 어떠한 선호도 만들지 않더라. 이런 얘기야. 건강하니까, 그치? 그 둘의 어떤 변수는 없겠죠. 그럼 이것이 시사하고 있는 바가 뭐야? 실제 이 부분. 동물이 어떻게? 자기에게 긍정적 자극이 있는 곳에서의 반응을 더 좋아하더라. 즉, 암을 가진 쥐는 뭘 더 선호하더라? 몰핀을 더 선호하더라.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좋아, 싫어 라는 것을 우리가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지만 동물은 그러지 못하니까 이런 어떤 변수에 실험을 두고서 그 선호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글의 소재는 뭐였다는 거? conditioned place preference. 요거 잊지 마셔야 돼. 조건화되어진 장소의 선호도. 뭐 때문인 거야? A라는 장소와 B라는 장소에 변수를 두고서 거기에서 계속 있고 반복하는 행동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그곳을 선호하는 것이고 그곳을 피한다면 싫어한다는 반응이 언짢았던 것이다 라는 거. 그 둘의 변수를 두어서 그 동물은 좋아한다, 싫어한다, 호불호가 확실하게 결정이 되는 것이다 라는 글의 내용을 알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결상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이 앞에서 요거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볼까? 요거 the animal's preference for being in one place or another 앞에 장소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연결 포인트로 잘린 포인트로 쓸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한 4단락으로 끊어지기 좋으니까 순서 추론으로 나오기도 딱 적합한 글의 구조죠. 잘 챙겨주시고요. 30번 보도록 할게요. 내 집은 다이렉트로 해도 되겠죠? 30번. 새들의 번식에 관련된 얘기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Near the equator. 이퀘이터는 적도예요, 적도. 적도라 치면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기울기가 한 요 정도 돼 있나요? 돼 있고 이 지구의 그 중앙선, 둘레선 여기를 우리가 적도라고 하죠. 이 적도 근처에서 많은 새들의 종들이 breed all year round 연중 내내 요 근처에서 지구가 이렇게 보기 편하게 반 자른 요 적도에 있다면 요 근방에서 이제 번식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템퍼레이트 좀 온화하거나 아니면 극지방에서는 이 breeding season of birds 새들의 번식 기간이 are often defined, often sharply defined니까 뭐야? 딱 정해져 있습니다. 딱 날카롭게 정해져 있대.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외지역을 얘기했죠. 뭐 여기 극지방이라든지 꼭대기 아래 혹은 또 뭐 요 온난화 지방의 위쪽은 뭐 아래쪽은 뭐 이런 부분, 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 이외적인 지역에서는 딱 기간이 정해져 있어. 브리딩 시즌이. 여기서는 연중 내내 번식 기간이 일어나는데 they are triggered. 여기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주로 뭐의 변화? day length. 그러니까 낮 시간의 어떤 길이의 변화에 의해서 주로 그것들이 유발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데이가 가리키는 거 누군지 알아야 돼. 누구니? 앞에 있는 breeding seasons가 되겠네. 그치? 이 번식 기간이라는 게 주로 낮 시간의 길이에 의해서 주로 유발이 되어진다.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all goes well, 모든 것들이 잘만 흘러가게 된다면 그 결과는 is that 새들이 키우게 돼. Their young, 그들의 새끼들을. 언제? Food supply, 음식의 공급이 언제 있을 때? 요거 별표 한번 쳐보시고 빈칸 포인트나 어휘 포인트로 놔도 좋겠죠? 음식의 공급이 어디 있을 때? 피크에 있을 때. 피크가 뭐야? 정점을 얘기하죠. 그렇죠? 그럼 정점 상황에 있을 때 이 새들이 자기네들의 새끼들을 키우는 그런 어떤 결과가 일어나. 그러니까 모든 게 잘만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건 뭐야? 위에서 얘기했었던 낮 시간의 길이의 변화에 잘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결과는 어떻다? 새들이 계속해서 자기네 새끼들을 키우겠지. 그치? 날도 좋아. 그치? 낮 시간이 길어. 밥도 많아. 먹을 것도 많아. 그럼 뭐야? 잘만 이루어지면 계속 번식하겠지. 대부분의 새들은요, are not simply reluctant. 꺼리지 않는다 이거야. 꺼리지 않는다. 단순히. 뭐 하기 위해서? To breed at other times. 다른 시기에 번식을 하기에 꺼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다른 시기에 번식을 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 꺼리는 건 없는데, 그 대부분의 새들은 are also physically incapable. 신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그렇게 하다라는 건 뭐야? 번식하다의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대부분의 새들은 단순히 다른 시기에 어떤 번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꺼리지는 않아. 근데 몸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번식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앞에서 이 디스를 또 받고 있잖아. 그치? 앞에서 번식을 할 수 없는 incapable of doing so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because 그 대부분의 새들의 reproductive system 그 번식 시스템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shrink,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위치로 맞는 앞내용은 helps flying birds save weight 이렇게 되겠네. help가 또 여기서 오형식 동사 flying bird, 날아다니는 새, save가 목적격 보호로서 help 특, 투부정사 to save도 가능하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 아,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번식 시스템이 줄어들기 때문인데 그 줄어들면 어떻게 돼? 날아다니는 새들은 몸무게가 어떻게 무게가 절약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번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 주된 예외는 for this rule 이러한 번식 규칙의 어떤 주요 예외는 이 nomadic desert species야. 한번 정리해보자 얘들아. 지금 브리딩 시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적도 근처에서 새들은 연중 내내 잘 키워. 번식을 계속해. 근데 온난화 지역이나 극지방 같은 데서는 이 브리딩 시즌이 정해져 있어. 매 연중 내내 키우진 못해. 번식하지 못해. 즉 그 브리딩 시즌이 보통 낫기리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모든 것들이 잘만 이루어지게 된다면 즉 낫기리의 형태들이 잘만 이루어지면 결과는 뭐겠어? 새들이 자기네 새끼들을 언제? 음식의 공급이 아주 정점에 달아있을 때, 먹을 게 많을 때 많이 키우겠지 그만큼. 근데 대부분의 새들은 꺼리지 않아. 다른 시기에도 번식하는 거 꺼리지 않아. 근데 다른 새들은 뭐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못하냐면 그들의 번식 시스템이 그렇게 되지 못해. shrink, 낮아져. 그 낮아지는 것이 또 뭐 하는데 날아다니는 새들한테는 무게를 줄여주는데 도움을 주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번식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거야 그게. 근데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 예외가 어디냐면 돌아다니는 사막종들이야. 노매딕은 이제 유목의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 유목의 데서트 스피시즈인데 이 종들이 예외가 있다는 건 뭐야? 얘네들은 can initiate, 시작할 수가 있어. 뭐를? 그들의 번식 사이클을 within days of rains. 비 오는 날 안에 번식 사이클을 시작할 수가 있어. 비 오는 날에. 그러면서 it's for, 그것은 making the most of the sudden breeding opportunities. 갑작스런 번식의 기회의 대부분들을 만들기 위함인 거야.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연중 내내 중에 비 오는 날이라면 갑작스럽게 언제든지 번식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특정 날에 특정 날에 꺼리는 건 아닌데 몸이 안 돼서 못 하는 거잖아, 결국. 근데 예외가 뭐겠어? 사막의 종들이니까 얘네들은 비 온다? 그럼 바로 번식 모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예외 포인트가 되겠죠. 그럼 생각해보자. 이제 앞으로 읽을 이제 7번 문장부터 7번 문장에서 예외라고 했던 문장부터 지금 그 예외성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할 거거든. 그러면 6번 문장까지가 앞서 얘기했었던 할 수 없는 특정 기간 동안에만 할 수 있는 조건, 특정 기간을 번식 기간으로 놓고 할 수 있는 거. 그럼 7번에 예외가 있는데 예외가 누구라고? 이 nomadic desert species라고. 그럼 이 문장부터가 다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유기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글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좌지, 우지가 누구를 기준으로? 7번 문장을 기준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문장 삽입으로 놔도 좋다. 이 얘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어디 갔어? 이런 갑작스런 번식의 기회를 만들기 위함인 거라고. 뭐가? 비 오는 날에 이 번식 사이클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또한 추가. 그럼 이 추가 내용은 앞에 있었던 7, 8번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 또 이루어져야 될 거야. 그럼 이거 하나만으로도 또 삽입 문장 가능성 충분하다 이거죠. 다른 종들은 나눠요. 그러면 다른 종들은 앞에 있었던 누구? 비 올 때 번식 시스템을 시작할 수 있는 종들의 추가 설명이 되겠죠. 또 다양한 종들이 나눠. breeding season을 in different ways.
다른 방식으로 그 시즌을 divide up, 나눠버리게 된다 이거야. 어떻게? 대부분의 바다새들은 언제? single brood, 하나의 무리를 전체적으로 키우기도 하며, 그리고 따뜻한 지역에서는 하지만 송버즈와 같은 새들은 키우기도 해. 몇몇 패밀리, 가족을 in a few months, 몇 달 이내에 몇몇 가족의 구성원을 키우게 될지도 몰라. 그럼 여기서 however는 싱글 브러드를 키우는 경우도 있고 several family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는 것의 대조성을 however로 나타낸 것일 뿐이야. 이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알겠지? 그럼 여기에서의 however는 뭐다? 싱글 브러드냐? several family냐? 그거의 차이의 대조성이라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in an exceptionally good year, 예외적으로 좀 좋은 해에는 또 house sparrow, sparrow는 우리 참새죠? 한 쌍의 참새, 하우스 참새, 일종의 얘네들은 뭐 송버즈의 일종인데, 송버즈는 아까 방금 얘기했던 이 종의 일종은, 한 쌍의 종은 키울 수도 있어. 뭐? 연속적인 브레드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스페로우, 이 하우스 스페로우의 일종을 송버드의 일종이라고 했잖아. 송버드의 추가 설명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네. 그럼 뭐야? several families의 추가 설명, successive broods가 되는 거지. successive가 무슨 단어야 이거? successful이랑 헷갈리시면 안 된댔지 이거? 연속적인 이란 뜻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연속적인 무리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몇몇 가족의 구성원들을 더 양육할 수 있다는 거지. 뭘 통해서요? A marathon reproductive effort. 그치? 마라톤과 같은 어떤 번식의 노력을 통해서 연속적인 어떤 무리들을 키울 수도 있는 것이 이 하우스 스페로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어차피 노베딕 데저트 스피시즈의 중점으로 이 종부터 해서 어떻게 자유기 기간 동안 여러 마리를 키울 수 있는, 특정 기간에 키울 수 있다는 것과 대조성을 이루는, 그렇지? 그 부분이 몇 번? 7번 문장이었다. 그래서 좌지우지 포인트 삽입 잘 놓으시고요. 요 also도 마찬가지로 얘 부연 설명 7번, 8번 문장이 충분한 설명, 이 앞에 6번 문장까지의 내용의 대조성을 띠는 글의 내용을 얘기했었고, 이 also가 어디 들어가면 좋겠느냐라는 포인트로 이 10번 문장이 삽입으로 놔도 괜찮다라는 거. 오케이? 특정 기간 설명이야, 자유기간 설명이야, 이런 것들 구별을 통해서 놔주시면 좋겠죠. 29번이었습니다. 30번, 31번. 그럴래요? 좀만 쉴까요? 그래요. 잠깐 다녀오세요. 자, 31번. 자, 창의적인 것에 대한 요인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나의 요인이 있어. may hinder creativity. 창의성을 방해할지 모르는 하나의 요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where가 인지하는, needs가 인지, on이 붙었으니까 인지를 못하는 거야. 불인지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뭘 인지하지 못하는 거야? Of the resources, 자원들을 required in each activity in student learning. 학생들의 학습에 있어서 각각의 활동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그런 자원들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것. 이게 창의성에 방해하는 요인이다. 그러니까 학생이 뭔가 배우는 데 있어서 활동에 필요한 어떤 자원들이 있겠지?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면 창의성이 떨어지게 된다. 방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종종 학생들은요, are unable to identify, 식별할 수 없어요. 자원을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들이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퍼폼의 목적과 자원들을 the task required of them, 이렇게 하죠. 식별할 수 없어 자원들을, 그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댐이 가리키는 건 그것에 요구되어지는 이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자원이 되겠죠. 그 자원들에 요구되어지는 어떤 임무들을 수행하기 위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자원들을 식별할 수가 없어요. 이럴 거야. 선생님들이 뭔가 과제를 낼 때 수행평가 이거 주제로 이렇게 해와 라고 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지? 뭘 해야지? 뭘 접근을 해서 이걸 얻어내야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가 잘 서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양한 자원들이 may be compulsory, 의무적인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뭐 필수적인의 의미로 쓰일 수 있겠죠. 다양한 자원들이 필수적이야. 뭐 하는 데 있어서 for specific learning tasks, 특정 학습의 임무 같은 것들을 위해 몇 가지 자원들이 굉장히 의무적이고 필수적이기도 하며 and recognizing them, 그것들은 뭐야? 자원들을 인지하는 것이 may simplify, 단순화시킬 수 있어. 그 활동의 수행 능력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거야. 요즘 세상 글쎄 이런 거 니네 뭐 다 알 테니까 챗GPT 요즘 또 화두죠, 그렇지? 레포트를 쓰는데 있어서 입력값만 넣으면 잘 넣으면, 그렇지? 아주 깔끔한 레포트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그렇지? 그런 세상이에요 요즘. 근데 그런 거는 너무 저기고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제 그것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그렇지? 그러한 자원들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모르면 힘들다. 알면 recognizing, 알면 활동의 퍼포먼스, 수행 능력이 어떻다? 단순화되어진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 It may be that, 다음과 같을지 몰라. 학생들이 요구할지 몰라. 수행하기를 원할지 몰라. 일부 실험들을,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일부 실험들을 좀 하고 싶어 할지 몰라. conduct는 이제 수행하다라는 의미로서 carry out의 의미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있어서 일부 실험들을 좀 수행하고 싶어 해. 그래서 there must be, 있어야만 해. prior investigation. 그러니까 앞서 이전에 있었던 조사들이 있어야만 해. 그러니까 내가 그 주제를 가지고 범주할 수 없는 그 실험의 영역이 있다는 거지, 말 그대로. whether, 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 뭐에 학생들이 will have access, 그렇지.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실험실이나 장비나 화학물질. required for the experiment. 그런 어떤 실험을 위해 요구되어지는 그런 어떤 연구실이나, 그렇지, 장비나 화학물질에 이런 접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이전에 실험이 꼭 있어야만 한다는 거지. 그렇지? 너네들이 한번 요 실험을 해보고 그럼 뭐 실험 장비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지? 그걸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학생들은 그럴 수 없으니까, 그 자원을 요구할 수 없으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조사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It means,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준비라는 것이 필수적이다. For, 어디에 있어서? For students, 학생들이 to succeed, 성공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And it may be about, 그것은 뭐에 관련된 것이야?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그렇지? 사람도 좀 필요하고요. 돈도 좀 필요해. 자금적인 것도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일지 몰라. 예를 들어 뭐 연구실의 뭐 테크니션스, 기술자라든지, 그렇지?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어떤 돈이라든지, 앞서 얘기한 그런 자원에 관한 것일지도 몰라. such as, 여기까지. 뭐 chemicals, 화학물질을 구매해야 될 돈이라든지, and 그리고 equipment 같은 거 for their learning, where applicable 하게 되면 여기 their 정도가 생략되어 있는 분사구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where they are. 첫 번째, 뭐와 같은 게 필요하다고? laboratory technician이 필요하고, 두 번째, 돈도 필요하고, and equipment와 같은 자원이 필요하다고요. 그들이 사용 가능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학습에 필요한 장비, 학습을 위한 필요한 장비. 그치?
이런 것들일지도 몰라. 그러니 even if, 비록 강조문 쓸 때 쓰는 양보 연결사죠. 양보 접속사. 일부 자원들이 required for a task, 하나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하나의 임무를 위해 필요한, 요구되어지는 그 일부 자원들이 may not be available. 그래, 사용하지 못할지라도, 사용할 수 없을지라도 identifying them, 그것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기서 내미 뭐라고? 자원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in advance, 미리. 그러니까 내가 이 실험을 할 수는 없어. 돈도 없고 지금 장수도 없고 누구 기술자도 없고 하니까 할 수는 없어도 내가 지금 이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인지만으로도, 그걸 식별하는 것만으로도 미리 도움이 될 거야. 학생들의 창의성에 도움이 될 것이야. 이런 얘기인 거지. It may even lead to의 to는 요거 어법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동명사 ing가 들어가줘야 돼요. 원형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it may even, 실제로 그게 이끌지도 몰라. 뭐를? changing the topic, 주제를 바꾸는 것. 그리고 finding alternative resources, 자원 같은 것들, 대안의 자원을 찾아보는 것, 혹은 다른 수단들, 대안책이 되는 어떤 자원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 주제를 바꿔보는 것을 심지어 이끌지도 몰라. 그치? 내가 주제를 삼아서 그 임무를 수행하려고 했는데 돈도 없고 기술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장비도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딴 걸 할까? 이런 게 필요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런 게 없네? 라고 내가 인지를 하고 있잖아. 그 자원에 대한 인지를. 그러면 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이게 안 되네? 그럼 어떡하지? 주제를 바꿀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럼 내가 이 장비가 없는 대신 요거를 대체제로 쓸 수 있는 게 뭐가 될까? 계속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원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는 게 이런 개념인 거지. 그치?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 임무에 대한 자원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 창의성이고 뭐고 없죠. 그런 거. 그치? 무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다? 자기가 취해진 임무의 자원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창의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3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좀 소재가 남달랐죠. Modern translators, 번역가들은요, 올 플러스 복수명사, 느껴요. 일부 pressure, 압박을 느껴요. 누구로부터 압박을 느끼냐? community, 공동체로부터 압박을 느껴요. 누구의? 독자들의 공동체. 이 트랜슬레이터, 번역가들은 독자들한테 압박을 느낀대. 이 독자들은 어떤 독자인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트랜슬레이터들이 자신의 트랜슬레이터들의 업적을 하는, 그들의 일을 하는 그런 어떤 독자들의 커뮤니티로부터 압박을 느껴요. 그리고 모든 번역가들은요, 도달하게 돼요. 어디에? 자신들만의 어떤 해석, in dialogue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의 그들의 해석에 도달을 하게 돼. 그러니까 주관적일 수 있다 이거죠. 다른 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 트랜슬레이션, 해석을, interpretation, 이 해석이라는 것을 도달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영국의 예시가 나옵니다. 영국의 시인 알렉산더 포프라는 사람은 꽤나 좋은 그리스어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영국 사람인데 그리스어를 잘해. 근데 그가 said about, 환경을 설정하게 돼. 뭐에 대해서? 이 호머스 일리아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준비를 할 때, 언제? 18세기 초기에 호머스 일리아드의 어떤 그 번역을 준비할 때 그는 was not on his own, 자신의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 나오지만 그는 그리스 코멘터리도 있었어. to refer to,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언급할 수 있는 그리스의 어떤
그 코멘터리, 이렇게 말을 달 수 있는 말의 형태들 참조사항도 있었고, translations had already been done in English, Latin, French. 영어로나 라틴어로나 혹은 프랑스어로 이미 번역이 되어졌었던, 행해졌었던 그런 번역들도 가지고 있었어, 그는. 또 물론 he had a dictionary, 사전도 갖고 있었어. 지금 우리 뭐에 대한 예시를 읽고 있는 거야? 번역가들은 일부 독자들에게 뭐 한다고? 압박을 느낀다고. 지금 그걸 읽고 있는 거야. 영국 사람인데 그리스어를 잘하고 있어. 하지만 그가 호머스 일리아드를 번역해야 되는데, 이건 자연스럽게 그리스어의 어떤 작품이 되겠죠? 그렇죠? 이것을 준비하는데 그만의 언어로 쓰지 않았다 이거야. 그리스어. 즉 그리스의 어떤 코멘터리도 갖고 있었고, 번역본도 갖고 있었고, 자기는 사전도 이미 다 갖고 있었던 거야.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계속 이 얘기로 다시 돌아와야 돼. 압박을 느낀다, 독자들에게. 트랜슬레이터들은 항상, 번역가들은 draw on, 활용한다라는 뜻이야. more than one source text, 하나의 어떤 원천의 문헌 이상을 활용합니다. 아까도 그랬지만, 심지어 양보의 의미로서 삽입 포인트를 해서 많이 쓰이는 장차, 얘들아. 문장 삽입 포인트에서 심지어 the scene of the translation, 그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현장이 구성이 되어 있을 때조차도 just one person with a pen, paper and the book is being translated. 한 사람, 단지 한 사람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여러 어떤 소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오직 단 하나의 사람만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조차도 펜을 가진, 종이를 가진, 그리고 책을 가진, 어떤 책 is being translated, 번역되어지고 있는 중인 그런 책 같은 것들을 가진 오직 한 사람만으로 구성되어 있을지라도, 또 하나, 또 심지어 when it is just one person, 그냥 단지 한 사람일 때조차도, 뭐 하는 사람이 구두적으로 for another, 다른 사람에게 구두적으로 번역해주는 그냥 그 한 사람만 존재할지라도 that person's linguistic knowledge, 아까처럼 호머스의 일리아드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포프라는 작가가 혼자서 능력이 뛰어나도, 그리스어가 뛰어나더라도, 그렇게 한 사람만 존재하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언어적 지식은요, 일어나게 돼. 자기한테 일어나는 게 아니겠지? from 뭐로부터? Lots of other text, other conversations. 자기 것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문헌들이나 혹은 다른 많은 대화 같은 것들로부터 발생하게 된다 이거야. 선생님이 영어를 정말 잘해서 웬만큼 외국에서 들어오는 유명한 영화의 번역가야, 내가. 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번역가야. 하지만 선생님의 단순 영어 실력만으로 그 영어를 번역해서 내놓는 게 아니고, 어떻게? 여러 문헌들, 여러 대화들을 들어보고 외부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그걸 번역해 준다가 이 글의 핵심이 되는 거야. 나 혼자 할지라도, 내가 작업하는 사람은 혼자겠지만 그 번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전부 다 외부의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많은 문헌들과 많은 대화들로부터 그 사람의 언어적 지식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아까 one person, just one person. 그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해요. and, and then, 그리고 나서 그 번역가의 생각은요, of translation's purpose, 이 번역하는 목적의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은 will be influenced, 영향을 받겠지. 어디에 영향받겠니? 이 말과 똑같은 말이려면 얘와 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야 되겠죠.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거야? By expectations of a person and people. It is for는 겨냥되어 있는, 누구누구를 향해 쓰여져 있는 사람들, 사람이나 사람들의 그런 기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번역을 할 때도
그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 정서로 얘기하면 뭐 사극의 영화가 있을 것이고 현대판 영화가 있을 거고 뭐 판타지 영화가 있을 거고, 그치? 그러면 번역을 그 나라의 언어로 해서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할 때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극, 판타지, 현대판물 이런 영화 같은 것들, 책들을 번역할 때 사극은 사극 나름대로의, 판타지는 판타지, 현대는 현대판 나름대로의 그 똑같은 말을 쓰더라도, 그지? 그 상황과 배경에 맞춰서 써야 될 거 아니야. 예전에 애들 데리고 그 애니메이션을 보러 갔는데 유명한 번역가가 한 그 번역본을 쌤도 보면서 그 영어를 그대로 갖다 직역하지 않아. 우리나라 정서에 맞춰 가지고 쓰는 거지. 뭐 예를 들어 뭐 애들이 쓰는 말 이거 뭐야 그러면 이제 이거 뭐야라고 하지 않아. 뭐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보면 웃을 수 있게 뭐 먹미라든지 이런 그 당시에 쓰는 밈의 용어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번역을 또 하더라고. 그런 거겠지 뭐. 그래서 그것을 향해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의 기대치에 의해서 그 번역가들의 생각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oth needs, senses 이러한 의미들에서, 이러한 여러 의미에서 모든 번역은 그래서 어떻게 돼 있다? crowd translation. 실제 빈칸 추론으로 나왔던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그치? 그래서 번역은 뭐다? 대중의 번역이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언어적 지식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번역이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기대치라든지 혹은 다른 번역되어 있는 여러 출판물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번역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